안녕하세요. 맛있는 지식을 전하는 투더리군 TV입니다. 오늘은 지중해의 보물이자 요리의 황금 액체라 불리는 올리브와 올리브 오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식탁 위에 작은 병 속에 담긴 역사와 문화, 그리고 건강의 비밀을 함께 풀어볼까요? 여러분, 혹시 올리브 나무가 얼마나 오래 사는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몇몇 올리브 나무는 2000년 이상 살아가고 있답니다. 인간 역사의 산증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로마 제국이 흥망성쇠를 거듭할 때도,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들이 걸작을 만들 때도 같은 자리에서 조용히 열매를 맺었을 그 나무들을 상상해보세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여행하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올리브의 역사는 약 6000년 전 지중해 연안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올리브를 신의 선물이라 여겼고, 올림픽 우승자에게는 올리브 가지로 만든 화관을 씌워주었습니다. 승리와 평화의 상징이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올리브 브랜치라는 표현을 평화의 제안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도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되었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올리브 오일이 미라를 만드는데 중요한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을 보존하는 신성한 물질이었던 거죠. 한편 로마 시대에는 올리브 오일이 화폐처럼 귀중하게 여겨져 세금으로도 납부했다고 합니다. 요즘 세금을 올리브 오일로 낸다고 상상해보세요. 국세청 앞에 올리브 오일 병을 든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모습이라니 꽤나 진풍경이겠죠? 올리브의 역사. 신화에서 식탁가지라는 책에 따르면 로마인들은 올리브 오일의 품질을 5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했다고 합니다. 최상급 오일은 황제와 귀족들만 사용할 수 있었고, 하급 오일은 노예들의 등불용으로 쓰였다고 하니 그 시절에도 이미 품질 관리가 철저했던 모양입니다. 로마 제국의 올리브 오일 감별사. 꽤 괜찮은 직업이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올리브 오일의 역사가 언제나 평화롭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1981년 스페인에서는 콜자유 스캔들이라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올리브 오일에 산업용 기름을 섞어 판매해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비극이었죠. 이 사건 이후 스페인은 올리브 오일 품질 관리에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슬픈 역사지만 오늘날 우리가 안전한 올리브 오일을 즐길 수 있게 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런 비극 외에도 올리브 오일의 역사는 재미난 일화로 가득해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올리브 오일을 액체 황금이라 불렀는데, 도둑들이 금보다 오일 항아리를 훔쳐갈 정도였다고 하네요. 아테네 법률에는 올리브 나무를 함부로 베는 자를 사형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었을 만큼 소중했죠. 심지어 기원전 7세기 그리스의 솔로는 올리브 오일 수출을 장려하며 경제를 부흥시켰답니다. 현대의 석유 재벌 같은 올리브 오일 재벌이 있었던 셈이에요. 또 하나, 중세 유럽에서는 올리브 오일이 교회에서 성유로 사용됐어요. 세례식이나 왕의 대관식에서 오일을 사용하며 신성함을 더했죠. 13세기 이탈리아에서는 올리브 오일 상인들이 길드를 만들어 품질을 관리했는데, 이들은 오늘날의 미슐랭 가이드 같은 역할을 했답니다. 이런 역사들을 떠올리면 올리브 오일 한 방울에도 인류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듯 하지 않나요? 올리브는 먹는 것만큼이나 외형도 독특합니다.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서 완전히 익기까지 무려 6에서 8개월이 걸리는데요. 처음엔 초록색이다가 점차 보라색을 거쳐 검은색으로 변해갑니다. 마치 자연이 만든 신호등처럼 말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검은 올리브와 초록 올리브가 다른 품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수확 시기의 차이일 뿐이죠. 색깔만 다를 뿐 같은 올리브라니 인간도 나이에 따라 외모가 변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올리브, 사실 품종에 따라 맛과 용도가 천차만별이랍니다. 전 세계에 1000여 가지 올리브 품종이 있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할게요. 먼저 스페인의 피쿠알은 세계 올리브 오일 생산의 3분의 1을 책임지는 터프가이죠. 기름 함량이 20에서 27%로 높고 달콤하면서 과일 향이 나는 오일을 만들어요. 튀김 요리에 최적이에요. 이탈리아의 레치노는 토스카나의 자랑거리로 추운 날씨에도 잘 견디는 강인한 품종이에요. 이 올리브 오일은 후추처럼 톡 쏘는 맛이 특징이죠. 반면 코라티나는 이탈리아 푸글리아 지역에서 온 품종으로
폴리페놀 함량이 높아 쓴맛과 매운맛이 강렬합니다. 건강 챙기는 분들에게 딱이죠. 그리스의 코로네이키는 작지만 강한 품종으로 그리스 오일의 50% 이상을 차지해요. 풀향과 매운맛이 강해 샐러드 드레싱으로 제격입니다. 테이블 올리브로는 칼라마타가 유명하죠. 그리스 칼라마타 지역에서만 공식 이름을 붙이는 이 올리브는 짭짤하고 과육이 단단해 간식으로 최고예요. 올리브계의 스테이크 같다고 할까요? 품종마다 개성이 뚜렷해서 올리브 하나가 작은 예술 작품 같아요. 다음에 마트에서 오일 고를 때 품종 이름을 꼭 확인해 보세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올리브는 수확 직후에는 사실 엄청나게 쓴맛이 납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구매하는 식용 올리브는 모두 소금물에 절이는 과정을 거쳐 쓴맛을 제거한 것이랍니다. 자연 그대로의 올리브를 한번 베어 물었다간 평생 올리브에 트라우마가 생길지도 모르니 주의하세요. 전 세계 올리브 오일 생산량의 약 39%를 스페인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와 그리스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만 합치면 전 세계 생산량의 75%에 이릅니다. 말 그대로 올리브 오일의 삼국지가 펼쳐지고 있는 셈이죠. 특히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의 하엔 지역은 세계 올리브 오일의 수도라 불리는데 이곳의 올리브 나무 숫자가 무려 6천만 그루에 달한다고 합니다. 스페인 사람 한 명당 올리브 나무가 1.3그루 꼴인 셈인데 가족 구성원보다 올리브 나무가 더 많은 나라라니 진정한 올리브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엄청난 생산량 뒤에는 등급별 산출량의 비밀도 숨어 있어요. 올리브 1kg에서 보통 0.15에서 0.2리터의 오일을 얻는데 품종과 수확 시기에 따라 달라지죠. 예를 들어 피쿠알 품종은 1kg당 0.25리터까지 뽑아낼 수 있지만 코로네이키는 0.15리터 정도예요. 등급별로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전체 생산량의 약 65%를 차지해요. 하지만 최고 품질의 올리브만 사용하고 수확 후 즉시 압착해야 하기에 과정이 까다롭죠. 버진 올리브 오일은 15에서 20%, 나머지는 람판테나 정제 오일로 나뉩니다. 2022년 유럽 데이터에 따르면 약 150만 톤의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 수입되었고 정제 및 블렌드 오일은 20만 톤 정도였어요. 소비자들이 품질 좋은 오일을 선호한다는 증거죠. 재미있는 건 엑스트라 버진 오일을 만들려면 올리브를 수확한 지 24시간 안에 압착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산도가 올라가 버진 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농부들은 시간과 레이스를 하듯 바쁘게 움직인답니다. 이 과정을 생각하면 우리 식탁의 작은 오일병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껴지지 않나요? 한국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해 전남 고흥, 제주도 등지에서 올리브 재배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아직 지중해 국가들과 비교하면 규모는 작지만 한국산 올리브 오일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상상해보세요. 조만간 김치와 올리브 오일의 만남이라는 한 지중해 퓨전 음식이 세계를 사로잡을지도 모릅니다. 김치 브러스켓 하나 올리브 오일 김치볶음밥. 벌써부터 입맛이 돋네요. 올리브 나무는 아주 까다로운 생육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건조하고 일조량이 풍부하며 배수가 잘 되는 약알칼리성 토양에서 자라죠.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가 이상적입니다. 특히 재미있는 점은 올리브 나무가 척박한 환경에서 더 맛있는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식물들이 살기 힘든 돌투성이 산비탈에서도 잘 자라며 물을 많이 주면 오히려 품질이 떨어진답니다. 마치 역경 속에서 더 강해지는 인간의 정신과도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올리브 나무에게 편안함은 나태함을 의미하나 봅니다. 자, 그럼 이 까다로운 올리브 나무는 어디에서 가장 잘 자라는 걸까요? 역시 지중해 연안이 최고의 무대죠.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는 뜨거운 여름, 온화한 겨울, 그리고 석회질이 풍부한 토양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특히 스페인 안달루시아의 하엔 지역은 전 세계 올리브 나무의 20%가 몰려있는 올리브의 심장이에요. 끝없이 펼쳐진 올리브밭, 햇살에 반짝이는 은빛 잎사귀를 상상해보세요. 이곳의 한 그루 나무는 평균 50에서 100kg의 열매를 맺지만 큰 나무는
무려 800kg까지도 생산한답니다. 그리스의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크레타 섬도 빠질 수 없죠. 크레타는 3500년 전 미노아 문명 때부터 올리브를 재배해왔어요. 이곳 나무들은 마치 고대 철학자처럼 세월을 이겨내며 열매를 맺습니다. 터키의 에게의 연안, 모로코의 아틀라스 산맥 기슭, 튀니지의 사헬 지역도 올리브 재배의 숨은 보석들이에요. 심지어 지중해를 벗어나 캘리포니아, 호주, 아르헨티나 같은 지역에서도 올리브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죠. 이곳들은 지중해와 비슷한 건조하고 맑은 기후 덕분에 성공했답니다. 생산량 이야기를 해보면 2022년 기준으로 스페인은 전 세계 올리브 오일의 40% 이상을 책임지고 있어요.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각각 8에서 10%를 차지하고 튀니지와 터키가 뒤를 잇습니다. 남아프리카, 칠레, 페루 같은 신흥 강자들도 점점 주목받고 있죠. 올리브 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꿋꿋이 자라며 농부들에게 희망을 주는 생존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혹시 집마당에 올리브 나무 한 그루 심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배수만 잘 된다면 가능할지도 모르죠. 한국의 올리브 오일 소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수입량을 보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약 77%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이 품질 좋은 제품을 선호한다는 증거겠죠. 특히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요리하는 시간이 늘면서 고급 식재료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단순한 조리유를 넘어 가정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뭐길래 이렇게 사랑받는 걸까요? 올리브 오일은 품질에 따라 등급이 나뉘는데 국제올리브위원회 기준으로 알아볼게요. 최상급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에요. 기계적 압착만으로 추출하고 유리산 함량이 0.8% 이하, 맛과 향의 결함이 전혀 없어야 하죠. 과일 향이 풍부하고 입에 넣으면 풀잎이나 견과류 같은 신선한 풍미가 퍼져요. 이건 올리브 오일의 샴페인 같은 존재랍니다. 다음은 버진 올리브 오일로 역시 기계적 방법으로 만들지만 유리산 함량이 2% 이하이고 약간의 향 결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맛있죠. 그 아래 람판테 올리브 오일은 유리산 함량이 2%를 넘고 맛이 거칠어 식용으로 부적합해요. 주로 정제하거나 램프 연료로 쓰입니다. 정제 올리브 오일은 람판테 오일을 화학적으로 처리해 맛과 향을 제거한 거예요. 유리산 함량은 0.3% 이하지만 영양소는 많이 손실되죠. 마지막으로 올리브 포마스 오일은 올리브 찌꺼기를 용매로 추출한 오일로 산업용이나 저렴한 요리에 쓰입니다. 이 등급들은 단순한 라벨이 아니라 오일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기준이에요. 다음에 올리브 오일 쌀 때 엑스트라 버진인지 콜드 프레스드인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진짜 황금 액체를 만나는 첫걸음이니까요. 세계적인 올리브 오일 브랜드로는 스페인의 보르게스, 이탈리아의 베르톨리 등이 있는데요. 이들 브랜드는 수백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특히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의 어떤 올리브 오일 제조업체는 16세기부터 같은 가문이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기업인 셈입니다. 사업계획서에 향후 500년 비전이라고 쓰면 과장이 아닌 현실인 기업들이죠. 올리브 오일의 활용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샐러드 드레싱이나 파스타 소스로 사용하는 것은 기본이고 빵에 찍어 먹거나 아이스크림에 뿌려 먹기도 합니다. 네, 아이스크림이요? 이탈리아에서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고급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리고 바다소금을 얹어 먹는 디저트가 인기랍니다. 달콤함과 짭짤함, 그리고 올리브 오일의 풍미가 어우러져 예상치 못한 맛의 조화를 이룬다고 하네요.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올리브 오일의 매력은 세계 곳곳의 식탁에서도 빛을 발해요. 이탈리아의 브루스케타는 단연 대표주자죠. 바삭한 빵 위에 토마토, 바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뿌리면 단순하지만 입안 가득 퍼지는 풍미가 예술이에요. 스페인의 가스파초는 차가운 토마토 수프에 오일을 넉넉히 넣어 부드러운 질감을 더하죠. 더운 여름날 이거 한 그릇이면 더위가 싹 가신답니다. 그리스에서는 후무스에 올리브 오일이 필수예요.
병아리콩 퓨레에 오이를 섞어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을 내죠. 빵이나 채소에 찍어 먹으면 중독되는 맛이에요. 터키의 에짐에는 매콤한 채소 샐러드를 오일로 버무려 밥상에 올립니다. 프랑스의 라타투이도 빼놓을 수 없죠. 가지, 호박, 토마토를 오일에 볶아 만든 요리로 영화 속 쥐 요리사 레미의 대표 메뉴로 유명하답니다. 지중해를 벗어나도 오일은 사랑받아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아보카도 토스트는 오일을 뿌려 아침 식사로 인기고, 일본에서는 간장, 레몬, 오일을 섞어 회를 찍어 먹는 퓨전 요리가 트렌드예요. 오일 하나로 동서양의 맛이 조화를 이루다니 요리의 마법사 같죠. 오늘 저녁 올리브 오일로 세계 미식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더불어 올리브 오일은 요리뿐만 아니라 화장품과 의약품에도 널리 사용됩니다. 피부 보습제나 헤어 트리트먼트, 심지어 귀지 제거제로도 활용된다고 하니 정말 만능 재료가 따로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운동선수들은 경기 전에 올리브 오일을 온몸에 발라 피부를 보호하고 근육을 유연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선수들이 타이거밤을 바르는 것과 비슷한 원리였겠죠? 올리브 오일 시장의 트렌드와 전망을 살펴보면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지중해식 식단의 인기로 소비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싱글 에스테이트 올리브 오일처럼 한 농장에서만 생산된 고급 제품이나 유기농 인증을 받은 올리브 오일의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와인처럼 산지와 품종, 수확 시기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올리브 오일의 특성을 즐기는 오일 소믈리에라는 직업도 생겨났답니다. 와인 테이스팅처럼 올리브 오일 테이스팅을 즐기는 문화도 확산되고 있어요. 글라스에 담아 향을 맡고 맛을 음미하는, 술은 마시지 않지만 멋은 부리고 싶은 분들께 딱 좋은 취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리브와 올리브 오일이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수천 년 동안 인류와 함께해온 올리브는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역사, 문화, 건강,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의 상징입니다. 올리브 나무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끈질기게 생존하며 수백 년 동안 열매를 맺습니다. 기후 변화로 농업이 위협받는 현대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요? 또한 올리브 오일 생산과 소비에 있어 품질과 진정성,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가치 소비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식탁에 올리브 오일이 있다면 그것을 단순한 기름이 아닌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액체로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맛있는 요리와 함께 올리브가 선사하는 풍미와 건강의 혜택을 온전히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투더리군 TV와 함께한 올리브와 올리브 오일의 여정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일상 속 식재료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맛있는 지식 투더리군 TV였습니다.